안녕하십니까. 어느 동네나 꼭 하나씩 있는 것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주민등록이나 인감 같은 지역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1년에 두세 번 갈까 말까 하는 곳이 동사무소라서 막상 이 동사무소에서 그곳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는 관심을 갖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잠실 본동 동사무소는 특히나 지금 가을맞이 채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 페추니아, 메밀 등과 같은 꽃을 뿌리고 있는 잠실 본동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을은 어떤 가을일까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바로 강동구 잠실 본동의 모습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건설과 함께 동네가 불어나 원래는 잠실 일동이었던 지역이 지난 83년 분동해 나와 잠실 본동이 됐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주택이나 건물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도로의 구분도 계획적인 것이어서 한눈엔 무척 깔끔한 현대식 동네로 보입니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끼고 뻗어있는 올림픽로를 따라 달리다가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를 지나 백제 고분로로 돌아 들어가면 잠실 본동 동네를 한 바퀴 감싸고 도는 셈이 됩니다. 이 지역은 9월에 있을 아시아 경기대회 선수촌 아파트와 아시아 공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아시안 게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은 모두 7,600여 세대의 3만여 명 정도인데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잠실 본동 동사무소 안의 풍경입니다. 여느 동사무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 잠실 본동의 동사무소는 최근에 지어져서인지 다른 동사무소보다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자분들의 경우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게 될지도 모를 동사무소. 그러나 매일 이만큼씩의 사람들이 몰려와 증명을 떼고 또 무언가 신고를 하고 총총히 돌아갑니다. 저마다의 삶은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에서 볼 때 더욱 분주한 듯합니다. 특히 아침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가 민원인이 가장 많을 때고 또 월요일과 토요일이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기다릴 때처럼 잠실 본동 동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지 조금씩 지루해 보입니다. 기다리는 일이란 원래 그렇죠. 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주는 민원 업무, 출생 사망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퇴거 전입과 또 인감, 사업 등록 등등해서 이곳에 적힌 것만도 7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적십자 회비 징수나 영세민 방문, 거리 질서 캠페인 등이 또 동사무소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는 역시 민원 업무를 처리해주는 창구가 첫인상입니다. 민원 안내 창구를 비롯해 주민등록, 경사, 전입, 전출,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이렇게 8개의 창구가 이곳 잠실 본동 사무소에도 찾아오는 주민들을 향해 놓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8개의 창구 중에서 특히 이 동네 주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주는 이정열 씨를 쉽게 기억할 것입니다. 황명훈, 기원 씨. 그는 얼핏 보기에 동사무소 내에서 제일 바빠 보입니다. 업무 탓인지 성격 탓인지 이정열 씨는 내내 선체로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지 올 3월로 만 1년. 잠실 본동 사무소 내의 서열로는 끝에서 두 번째가 됩니다. 동네 주민들의 주민등록부가 보관돼 있는 이곳을 이정열 씨는 하루에 40-50번이나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창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인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근 씨. 현재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동사무소 근무로만 공무원 경력 10년을 채운 이 씨는 바로 옆자리 이정열 씨와는 반대로 차분한 성격입니다. 인감 증명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의 이동근 씨와는 잘 맞는 일입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도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인감 업무에서만큼은 특히 실수가 없도록 늘 조심하게 된다고 이동근 씨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출 창구의 양오목 씨. 이분은 부부 공무원으로 남편 되시는 분이 가까운 잠실 사동 사무소에 근무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서 4살 난 딸아이 걱정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재증명 창구의 김영호 씨는 주민등록 등초본 창구의 이정열 씨와 같은 총각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 경력이 2년인데 동 직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창구의 김영옥 씨. 이분은 잠실 본동의 첫인상입니다. 새로 이사온 주민이 전입 신고를 할 때 상냥한 김영옥 씨 얼굴을 처음 대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닐까요? 역시 미혼인 김상덕 씨. 김상덕 씨는 병사 창구 담당입니다. 이 동사무소의 막내인 김 씨는 선배 굿 어른들로부터 판단력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창구의 이금규 씨는 열심히 근무해서 서기보 6년 생활을 이제 그만 매듭 짓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조만간 진급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남이면은 혼인신고하면 자동으로 법정 분가가 돼요. 창구 직원들이 한창 바쁠 때 증명 떼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민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총괄해주는 민원 주임 남현우 씨의 모습입니다. 각 창구의 민원 업무에 관해서만큼은 남주인만큼 모두를 잘 아는 직원도 드뭅니다. 창구 뒤쪽엔 흔히 동사무소 직원끼리는 비창구라고 말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지만 사실은 건설, 토목, 반상회, 새마을, 민방위, 또 청소, 세무 등 동네의 일들을 맡아보는 직원들이 11명이나 됩니다. 요즘 출근 안 하세요? 잠실 본동의 공지 관계 때문에. 그중에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경석 씨. 이분은 동 직원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사회 정화와 반상회 업무를 맡고 있는 유향준 씨는 과묵한 편입니다. 유 씨 또한 방송통신대학 영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곳 동사무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윤원균 씨는 동사무소의 살림을 맡는 서무 담당입니다. 잠실 일동 시절부터 치면 5년째 같은 동에 근무하는데 아직 주사가 안 된 그이지만 모두들 윤 주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말고도 오전 이 시간에 관내를 순찰하고 있는 사무장과 동장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직원들이 이곳 잠실 본동 사무소의 식구들입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씨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출장 일하기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청 세무 2과장이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모두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대대주입니다. 면허세 징수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해내려고. 최근에 나온 자동차세와 주민세 고지서를 나눠주는 일과 세금 징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비창구 담당 직원들은 이렇게 구청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청에는 모두 21개의 과가 있고 그 밑에 63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동장이야 20여 명이 63개의 지시사항을
한 가지씩만 계속해서 수행하려고 해도 1인당 서너 가지의 일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결국 동사무소는 최일선의 종합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장이 혹시 도와주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나, 도장 그 수령인은 제대로 받았나, 그걸 다시 확인을 해요. 이게 수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청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온 박지훈 씨. 박지훈 씨는 구청 세무과의 지시사항을 다시 동료 동직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업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직원마다 각자의 개인 업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일을 나누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동사무소 업무에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고유의 업무 외에 각 직원마다 담당 통을 두세 개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모두 36개 통의 통반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면 인력이 역시 달리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주민의 불평도 듣게 됩니다. 사만에 앞다갔는데 그것을 내고 왔는데 이번에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 많은 내는 걸리면 안 되니까. 창구에서도 혹간 사무 착오가 있을 때 말고도 친절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민원인과의 사이에 다소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합니다. 이날도 불평이 있는 한 아주머니의 항의가 있자 예상대로 민원 주임 남현우 씨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창구의 민원 업무가 한창 바쁜 시간을 넘기고 나면 3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이때쯤 되면 민원인들이 한두 명 정도 남게 돼 동사무소는 한결한가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창구 직원들은 이 시간쯤 한숨을 돌리고 나른한 오후 업무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창구 직원들의 업무는 한숨을 돌리기가 무섭습니다. 아까 세무 담당 박지훈 씨가 분류해 놓았던 세금 고지서를 각 직원은 각자 맡은 담당 통의 분량만큼 나눠받고 이제 이 고지서를 돌리러 동네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잠실 본동 내에서는 자동차세 2,500여 대분과 주민세 7,600여 세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의 납부 동료까지가 모두 동직원의 업무입니다. 이 시간에 비창구 담당자들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는데 이들도 모두 각자의 일로 관내를 순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직접 동직원의 방문을 받게 되는 일은 드물죠. 그러나 20명의 동직원들은 매일 이렇게 주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비창구 담당자 중에서 서무 윤원균 씨만 동사무소에 남아서 바쁜 동사무소의 살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관내 한 통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담당 통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활기차게 걸어가는 이가 토목과 도시정비를 맡고 있는 정종양 씨입니다. 저예요. 동직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떠세요? 이거 많이 가시네. 예, 그리고. 도장이세요? 예, 예. 사장님 안 계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정 씨는 성격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과 많이 친해져 있어서 그런지 무척 스스럼이 없습니다. 주민세 고지서를 나눠주는 일에 오늘은 힘겨나 들겠는데도 그의 표정은 마냥 즐겁습니다. 나왔다 갔다 오래요. 예,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동에서 나왔어요. 주민세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없을 거야 지금. 아시아 누님이 좀 돌려주지 뭘. 이거 왜 이런 거면 이런 돈 내는 거야. 아유, 지하실 2층 같은 건 돈 있는 사람 지하실 사고 쓰잖아.
최상석, 김홍수, 어이구 소재영. 그냥 내면 되지 뭘 난리여. 이거. 도장을 많이 찍어서 좋아요. 저 아저씨 왜 나무를 찍고 안녕히 계세요. 통반의 일에 관계 안 하는 것이 없다 보니 가는 길에 일일이 할 말씀도 복 많습니다. 터졌네. 여기 앞에는 좀 깨끗이 좀 청소 좀 해주셔. 예. 주민세 고지서를 다 돌리고 나서 그가 들른 곳은 정 씨가 통사무실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예.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출근해갖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통해서 돌아다니고 이제 일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업무를 더 많이 본다는 정 씨는 통주민의 주민등록 장부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동사무소가 아닌 통사무소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귀가는 늦어집니다. 불편 같은 거 그런 건 없습니까?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나타내도 그런 불평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은 이 제가 퇴근하면 이제 제 차가 이제 성질을 내더라도 가서 저는 그 비계 부부싸움 하는 비계를 가서 연탄도 날려주고 연탄재도 버리고 그리고 애들하고도 또 놀아주고 또 그게 또 동사무실에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 대화도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난하고.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 거는 자신 예. 있으시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다 좋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어요. 주민들과도 무척 친근하고 또한 적극적이며 활달한 정종양 씨지만 아직 시골 아버님께만은 그가 동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가을이면 아시아 경기 대회도 보여드리고 또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시아 경기 때는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되죠. 이 동네가 올림픽 주 경기장에 가장 인접해 있고 또 아시안 게임 선수촌과 아시아 공원을 관내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시사해 주는 것만큼 이곳 잠실본동 사무소 사람들과 앞으로 9월에 열릴 아시안 게임과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관내 순찰을 다녀온 사무장 전장평 씨는 18년이라는 오랜 공무원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직접 동사무소 내 직원용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매일 오후 6시 공지정비 1일 결산, 모자 착용 후 담당통 환경정비, 공지정리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 듯합니다. 부치는 되시는 거네요. 담당 업무가 86 대비 업무라는 은세기 씨. 은세기 씨는 바로 86 아시안 게임의 준비를 맡고 있는데 은 씨 역시 관내 순찰을 돌고 와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은세기 씨가 갖고 있는 이 지적도를 보면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놓은 지역이 모두 관내의 빈터들입니다. 집을 지어놓지 않은 채 여러 용도로 쓰여지게 방치되어 있는 이 공지에는 깨끗하게 담장을 두르거나 꽃을 심어 가꾸자 하는 것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잠실 본동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또한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86) 대비 업무 담당인 은세기 씨에게 지금 가장 힘든 일은 바로 관내 이 빈터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게 아시안 게임 선수촌인데 그쪽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정비가 안 된 채 버려져 있는 빈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땅 주인과 만날 시도를 합니다. 공지를 확인하고 돌아온 은세기 씨는 막상 빈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땅 주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를 겁니다. 예.
지금 집에 계세요? 예, 예. 예. 여보세요? 아, 홍석현 씨 지금 안 계세요? 네, 멀리 가셨습니까? 빈터의 주인들은 이 근처에 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지 정비 작업은 자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 씨와 같이 아예 86 아시안 게임을 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이 아프도록 전화를 하고 또 직접 땅 주인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땅 주인과 직접 만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실 본동에는 빈터가 총 350필지나 됩니다. 인근 방이동, 송파동, 석촌동 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입니다. 강동구 지역 내에서도 이곳 잠실본동의 공지가 가장 많다는데 그런 만큼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충 또한 큽니다. 요 바로 옆에 지금 그 시발유 장사하고 그 빨차 그 하는 데고. 동장께서 아침부터 어디에 나가셨나 했더니 이 만나기 힘든 땅 주인 두 분을 만나서 동사무소로 모셔왔습니다. 이분들의 빈 땅에는 담장을 두르기로 얘기가 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의논 중입니다. 땅 주인들 중에는 이렇게 협조적인 분들도 있어서 쉽게 공지 정비가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다 잴 때 그 걔네들이 그거는 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한 장에 대한 가격이 그렇죠. 얘기가 오가고 있는 사이에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경석 씨가 관내 순찰을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의 일 중에서 350필지나 되는 공지 정비 일이 무척 큰 일이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저마다 책임량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 씨는 특히 많은 부분의 공지 정리를 맡고 있으면서 무척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통은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앞에 제가 그걸 아주 그쪽으로 일부러 맡았어요. 새마을 담당이기 때문에 또 환경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지가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택했죠. 요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공지가 한 130여 필지가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공지가 제일 많아. 그래 일부러 제가 맡은 거죠 여기를. 예. 제가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맡았어요 이쪽으로. 제일 중요한 데고 또 요 아시아 선수촌 앞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일선에서 제일 솔선에서 뛰어야기 때문에 여기 맡은 거죠 제가. 그 지금 파악은 됐습니까? 근데 지금 한 50%는 거의가 확인됐는데요. 한 30% 정도가 아직도 그냥 그 소유주가 안 나타나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이 편지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연락도 없고. 그리고 또 편지 받아본 사람은 또 와서 좀 관심 좀 가져가지고 연락 좀 해줘야 할 텐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락도 없어요. 내 땅 어디 가냐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냥 쫓아가서 막 버스 타고 와서 그냥 급하면 다 하라 이거죠. 그냥 쫓아가서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해도 하라 이거예요. 12시에 되래도 그걸.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요. 그래갖고 지금 사실 이 발이 안 닿아서 그렇지 이거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분들이 다 안 오시면 우리가 다 쫓아가서 해야죠. 요거는 우리 직원들이요. 양 씨의 캐비넷에는 빈터에 심을 꽃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주민들의 협조로 모은 꽃이들입니다. 양 씨는 이제 꽃에도 일가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기 여기 이걸 다 외워야 갖고 뭐 꽃이 파종하는 시기라든가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건. 이건 페추니아인데요. 요거는 키가 작잖아요. 요거는 이제 맨 앞에 심어야 된다고요. 이제 제일 먼저 요거 파종하는 시기가 이제 3월 달서부터 개화기가 이제 8월 달까지니까 요건 3월 달에 제일 먼저 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비아 또 요것도 뭐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메리골드 뭐 맨드라미 백일홍 뭐 여러 가지죠. 뭐 채송화 무슨 이런 거. 잠실 본동 사람들, 특히 이곳 동사무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을의 청사진이 바로 이 팜플렛의 사진 풍경에 담겨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메밀꽃들이 가득 핀 아름다운 경기장 주변 마을.
앞으로 곧 그런 마을의 모습으로 단장돼 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 잠실본동 직원들에게도 즐거웠던 지난 가을의 추억은 있습니다. 김충진 동장이 새로 부임했던 지난 가을, 직원과 가족들은 함께 계룡산으로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이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여유가 없어진 동직원들. 아마도 올 봄부터 올 가을 아시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내 바쁘기만 할 이들을 가족들도 집에 이해해 우리 주겠죠. 집사람도요. 저와 똑같아요. 바쁘면 같이 바쁜 것 같고 뭐 요즘 뭐 바쁘다 그러면 그냥 뭘 좀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다가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11시에 나와서 내 옆에서 좀 책상 하나 비웠으니까 내 잔업 모드 같은 것도 좀 봐주고 저녁 때 한 3시경에 집에 들어가라. 내가 아주 그러죠. 그러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어떻게 그걸 또 나오라 그래요. 아유. 아니 굉장히 저 안에서 협조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예. 뭐 이제 고지서 쓰는 거나 뭐 이렇게 바쁘고 그러면은요. 제가 못하면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우리 쳐보고 이제 당신 이거 오늘 좀 써놔.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또 갖고 나와서 또 이제 돌려주고 또 이렇게. 저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네. 저 환경정비 안내문인데요. 네. 내일 저 환경정비 행사가 있어요. 네. 오늘 나오셔가지고 좀 동사무소로 오셔서 같이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예. 몇 시에 나가요? 내일 2시까지 동사무소로 오시면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저 환경정비인데 네. 내일 저 꼭 좀 참석하시라고 환경정비 저 기대 저런 거 내놓지 마시고. 네. 아주머니 주인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동사무소 새마을 담당이에요. 예. 저 환경정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이 길에 이렇게 좀 내놓지 마. 저거 지금 옮기려고 그래요. 오늘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거 좀 여기 안 집어넣어주시고, 놔둬요. 집어넣으시고, 예, 예. 그저 세척 같은 거 좀 깨끗이 해주시고, 예. 내일 요거 행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 좀 해주세요. 직원들하고 좀. 예. 예, 부탁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에서 바깥 일을 이해하고 새마을 실제로 담당이에요. 돕기도 해서인지 여기 저 있잖아요. 양경석 씨의 일하는 모습은 저 말소리부터가 올림픽 기운찹니다. 환경정비 시범 대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요 앞에 좀 청소도 깨끗이 지금 양 씨가 돌리고 있는 것은 환경 정비를 위한 안내문인데 다음 날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의 합동 작업으로 환경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경석 씨를 두고 꽤 많은 사람들은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무원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양 씨가 담당 통을 한 바퀴 다 돌려면 6km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50장인데요. 한 저쪽으로 조금 더 멀리 돌렸어요. 또 나가서 좀 돌려야 돼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 새마을 시장 정비입니다. 2차로 점포주한테 싹 돌렸어요.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촌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 그들의 도로 점유 상행위를 동사무소 측은 여러 차례 단속해 왔습니다. 그러자 약 250명이 되는 노점상들은 이렇게 동장 앞으로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은 영세민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당분간 새마을 시장에서의 노점 행위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월에 있을 아시아 경기대회 때를 위해서는 행사 전 한두 달 내에 자체 정비를 해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동사무소로서는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호소문을 받았으나 이미 정비 계획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무장을 중심으로 한 비창구 직원은 이날 모두 함께 노점상들의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주의할 사항들을 다짐하며 동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새마을 노점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이 지역에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장의 역사는 무척 긴 편이고 그래서 그만큼 뿌리도 깊습니다. 또 나왔어요.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저기 뭐고 더 이상은 오래 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오지게란데요. 네? 글쎄요, 뭐 사정은 딱한 줄은 아는데 이제는 아주 영 급박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올 때 단단히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늘상 보는 주민 얼굴인지라 박정하게는 말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기도에 나선 양경석 씨는 일행이 돌고 간 뒤에도 잠시나마 나름대로 노점상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중요한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10분 이해하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일찌감치 자리 잡으시라는 거지. 거기 막상 들어가서 금방 들어가 장사 됩니까? 좀 이른감이 있어도 아저씨들은 뭐 2달 전에만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급해요 그때는. 보통 내일 모레 4월 달에 행사도 있고 큰 행사가 있잖아요. 4월 달에 지금 외국 손님도 온다 그러죠. 얼지 그때는 우리가 피리 피기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어요. 틈틈이 안 되더라고 이제.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 양 씨의 생각으론 그래도 이들 노점 상인들을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가슴만 더욱 답답해질 뿐입니다. 결국 양 씨는 다시 동사무소로 돌아갑니다. 일방적인 기도보다는 뭔가 그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양경석 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74년 집배원 생활에서부터 시작해 고용직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을 일해온 양 씨가 일반직 공무원이 된 것은 겨우 3년 전의 일입니다. 양 씨는 어쩌면 오래전 자신이 번데기 행상을 하던 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을 떠올려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그렇지만 새마을 시장 노점 단속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가 돌아올 무렵 해는 저물고 일과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2~3번씩 담당통으로 일 보러 나가야 했던 직원들이 모두 다시 사무실로 모여드는 시간입니다. 이곳 직원들은 일일이 걸어서 집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내 공지 정비 상태를 돌아볼 때는 역시 자전거가 가장 편리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는 6시, 아까 사무장이 칠판에 기록해 두었던 대로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올림픽로하고 백제고분로에 이들은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주제를 의논합니다. 그 주제는 가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얼마나 많은 공지 정비를 했나, 땅 주인 몇 사람을 만나봤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언제나 다음 날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는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이 코스모스나 메밀이나 하여튼 꽃을 우리가 심는 데는 우리가 원예 박사처럼 되어야 된다는. 왜냐 우리가 씨를 심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원예 박사가 되도록 각자가 노력을 좀 해주고. 오늘 회의의 결론은 공지 정비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원예 박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끝난 사람들은 이 창고 전화번호 좀 찾아주고 전화 좀 해주고 그래. 회의가 끝나서 일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무장의 지시가 있습니다. 창고 직원들도 공지 업무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퇴근이 무척 늦어질 모양입니다. 휴일도 없이 벌써 몇 달째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공지 업무와 잔무들을 정리해놓고 이들은 돌아갑니다. 이제 적어도 오늘 하루의 일만은 끝이라는 생각에 지켜본 저희도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곧장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는지요.
역시 퇴근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술 시간은 건재합니다. 사무장이 직원 몇 사람과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이 저 금년 9월까지 병행할 자신 있어. 괜찮아요. 근데 술만 안 먹으면 돼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도 술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해도 먹긴 많이 먹고. 사무장님은 특별히 사주시는 거니까. 취재팀이 함께 가서인지 평소보다는 좀 푸짐한 술자리였습니다. 아유, 잘하게 아프네. 과중한 업무의 피로를 좀 씻고자 하는 술자리였지만 역시 이들의 안주거리는 자신들의 업무였습니다. 공지정리, 환경 미화, 그리고 노점 단속. 잠실본동 직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 그 얘기들이었습니다. 안전하 소나 공지정비 산업계나 환경정비 그만한 정보. 그래도 하루 중 모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늦은 귀가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어 한 잔씩을 하고서 총총히 귀갓길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현 지금 그 맡고 있는 팀은 지금 요새 시국에 맞는지. 술자석에서 노래를 하며 겸연쩍어 하던 양경석 씨의 집을 함께 가봤습니다. 업무가 몸에 밴 탓인지 집 골목에 휴지 줍기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도곡동 허름한 주택의 단칸 전세방이지만 양 씨에겐 더욱시 포근한 가정입니다. 소야. 그래요. 사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했더니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고지서도 써주고 하신다는 부인이십니다. 늦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함께 앉아서 살아가는 이 얘기를 일로 나누기엔 앉아. 충분했습니다. 뭐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혹시 다른 길을 이렇게 택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집배원 하면서도요 참 힘들다 하면서도 참 그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그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걸 갖다 주고 나면은요 참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분으로다가 여태까지 사는 것 같아요. 예. 그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그 저 단속하는 거 하고요. 철거. 무허가 철거인데요. 참 힘들어요. 동직원들이 우리 저뿐 아니고 뭐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점이죠.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게. 일이 이렇게 많으면 댁에 가지고 오셔서 아주머니께 또 부탁도 드리고 네.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동사무소 근무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셨어요? 뭐 세무 이렇게 고지서 같은 거 나오면 좀 쓰고요. 네. 민방위 고지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쓰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도 약주만 하시면 그냥 노래 좀 하재요. 그러고 앉으나 서라 환경정비 잔악계나 공지 노래 요즘은 아유 매일 해요 그렇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원하는 거요? 딴 건 없고요. 이제 좀 애들이 크니까 공포방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좀 이제 늘려서 갈까 그거죠 뭐.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뭡니까? 살아가시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마 사랑이죠 뭐.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해주고. 그렇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소중하죠. 서로 사랑하고.
방을 늘려가는 일보다도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의 크기를 늘려가는 데 더욱 익숙한 이들. 아마 밤늦은 이 시간 20명의 다른 동직원들도 양경석 씨 가족과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잠실 본동 동직원인 아버지 혹은 남편과 꼭 같은 마음으로 가을을 기다릴 것입니다. 가을 아시안게임 때면 지금 애쓴 보람이 얻어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양경석 씨를 포함한 동직원 모두가 다시 바쁜 하루가 열렸습니다. 여기 오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거기 쓰세요, 거기. 제가 작업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서마을단장입니다. 저기서 우리 백제고분 내에 돌출 간판, 하여튼 환경에 저에게. 어제 양씨가 돌린 환경정비 협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통반장님들 정도만 나와주셨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으로 단장해갈 이 마을의 모습, 앞으로 얼마나 변할까. 다른 동네라면 몰라도 잠실 본동의 가을 풍경만은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실 본동 사무소 사람들의 머릿속에 너무도 확연하게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계절이죠. 특히나 잠실 본동 사람들이 뿌리고 있는 씨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터에 코스모스라든지 메밀, 페추니아와 같은 꽃들을 피우기도 하는 씨앗이지만 가을에 있을 아시안 게임을 활짝 꽃 피우게 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작은 이 잠실 본동 사무소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흘리는 땀으로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꾸어진 씨앗은 이제 올가을에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 또 모든 아시아인의 가슴에, 나아가 전 세계인의 가슴에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르포 사람과 사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